얘기해서 아크로미언이라는 뼈, 아까 봤죠? 여기 만져지는 이 뼈 밑에 있는 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신드롬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거 말고 오십견. 그 다음에 소아시아로 신드롬, 이건 원래 뭐가 비교되는데 이 세 가지가 크게 분류를 보통 나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브아크로미언 신드롬에는 수프라스페네트 텐더나이티스, 그러니까 극상근의 건염, 벌사이티스, 이 세 가지 벌사는 서로 묶여있기 때문에 벌사이티스가 있고요. 우리가 어깨에서 요즘 들어서 제일 많이 들어보는 진단명이 조금 있으면 임핀지먼트 신드롬일 거예요. 임핀지먼트 신드롬이라는 게 있고요. 테노시노바이티스, 바이셉스가 아까 지나간다 그랬죠? 거기에 붙어있는 바이셉스 테노시노바이티스가 있고요. 극상근의 테어, 그 다음에 상완 이두근, 그러니까 바이셉스의 당뇨, 이 6가지가 서브아크로미언 신드롬이라고 얘기할 만큼 서브아크로미언 밑에서 5만 일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소아시아란도 신드롬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로테이터 스커프 문제가 65%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소프트 티슈 문제가 11%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 AC 조인트, 아크로미언 클라 조인트가 10%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 책이 있고요. 목의 문제가 이제 한 5% 정도 된다 그러는데, 어깨 통증이 오는, 일반적으로 어깨 통증이 여러 가지로 오는데 이제 다 따졌을 때이고, 어깨에 문제가 있을 때 어깨가 오는 통증을 봅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퍼센테이지예요. 서브아크로미언 벌사이티스나 극상근의 건염이 60%예요.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60%. 그 다음에 오십견, 어데시브 캡슐라이티스라고 얘기하고 프로니숄드라고도 얘기하는데, 유착성 활액낭염 이렇게 부르나요? 유착성 활액낭염, 어데시브를 유착성이라고 부르죠. 이게 붙는 거니까. 이게 12%예요. 그 다음에 극상근에 끊어지는 테어되는 경우 10%. 이거는 결국은 알고 보면 여기로 올라가요. 다시 극상근의 문제죠. 그럼 이제 70%로 올라갔죠. AC 조인트 아슬레티스가 7%예요. 그 다음에 테너시노바이티스가 4%, 잘 모르는 게 7%. 근데 이 오십견이 오게 될 때, 오십견이 뭐 때문에 오냐 그러면요, 오십견은 퍼스트 디지가 아니라 세컨드 디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어깨 문제가 있으면 그게 2차적으로 오십견이 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오십견이 올까요? 주로 극상근이나 서브아크로미언 벌사이티스가 와서 오십견이 와요. 그래서 요 세 가지 60%, 12%, 10% 요 세 가지는 결국은 극상근과 서브아크로미언 벌사이티스 그것 때문에 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깨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주로 서브아크로미언 벌사와 스프라스페네트 텐더를 치료를 하게 되면 70% 또는 82%는 호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견우가 제일 많이 쓰는 혈자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로테이스 커프스 아까 봤죠? 극상근, 소원근, 상완 이두근. 근데 이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이 만져보면 이 세 가지가 떨어져서 명확하게 나눠서 만져져요? 안 만져지죠? 그만큼 서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염증이 서로 엉겨서 제일 많이, 이 세 개가 엉겨서 많이 나타납니다. 치료할 때 같이 치료하시고요. 이제 하나씩 문제를 볼 거예요. 극상근 문제서부터. 극상근은 이렇게. 그럼 병풍열이 극상근에 해당되는 혈자리인 거죠. 그래서 극상근의 문제인 거고요. 그다음에 극상근은 머리를 이렇게 들어주는, 팔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럴 때 통증이 많이 나타나고요. 반복적으로 이제 쓰여서 생기다는데 극상근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써요. 그냥 팔을 이렇게 들고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고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들어주는 동작. 그리고 극상근에 문제가 있으면 재밌는 건 팔을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을 때 팔 낄 때 아프시고요. 뒤로 팔을 이렇게 돌려서 옷을 입을 때, 그다음에 자동차 드라이빙 하다가 이렇게 팔 뒷자리에서 이렇게 집을 때, 이거는 오십견에도 나타나지만요, 임핀지먼트 신드롬에도 나타나고 극상근 건염에도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보냐 그러면 저거는 그러니까 서브아크로미언 벌사티스와 그다음에 극상근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문제다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저거를 극상근에서도 나타나고 서브아크로미언 벌사이티스를 끼고 있는 임핀지먼트 신드롬에도 나타나고 오십견에도 나타나는 공통 증상이거든요. 그럼 오십견은 극상근 건염이나 서브아크로미언 벌사이티스가 있을 때, 견봉화 저백낭염이 있을 때 2차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오십견은 그 질환이 먼저 선행이 되거든요. 그럼 선행될 때 두 개가 따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우리가 서브아크로미언 벌사를 한국말로 하면 견봉하거든요. 견봉이니까 견봉화 저백낭염과 극상근 건염을 두 개를 합친 걸 임핀지먼트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충돌증후군이라고, 숄더에. 그래서 충돌증후군의 일반적인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자가 왔을 때 팔을 이렇게 뒤로 뻗어서 물건을 짚거나 옷을 입을 때 아파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냐면 오십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십견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런 증상은 견봉화 저맥낭과 극상근의 문제인 거지 오십견의 전형 증상이 아니에요. 오십견이 안 되는 건 나중에 뒤에 가서 오십견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치료는 뭐 일반적인 치료를 하고요. 극상근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염증이 생기다 더 심해지게 되면 칼슘이 이렇게 침착이 돼요. 그럼 이거는 수술해서 빼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치료해서 좋아질까요? 치료해서 좋아져요. 텐던에 칼슘이 침착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 4단계를 거쳐서 저절로 그러니까 치료를 안 해도 없어질 수 있다. 계속 움직이기만 하면. 근데 이게 얼마나 아프냐면요. 이 바늘을 텐던 안에다 집어넣은 거와 똑같이 아파. 그래서 애 낳는 것보다 좀 더 아프다라 그래요. 그래서 밤에 여자분이 앰뷸런스를 타고 어깨가 아프다고 응급실에 왔다 그러면 내가 칼시픽 텐더나이티스인지 엑스레이부터 찍어봐 이러면 이게 딱 나와요. 그러면 환자 이거 수술해서 빼야 되냐고 그러면 침 놓고 다시 찍어보자 그러면 이거 침 놓고 커핑하고 엑서사이즈 시키면 잘 없어져요. 흡수돼요. 그러면 이제 극상근에 문제가 있는 검사를 어떻게 하냐. 극상근은 어떤 걸 한다 그랬어요? 팔을 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팔을 들어주라 그러면서 눌러주겠죠. 텐더를 검사하는 이거는 근육을